그건 친구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야. 희시섬의 긴기 따오기를 전부 불러 모아도 차가는 달의 거울을 옮기기엔 부족해. 게다가 무사히 옮긴다 해도 그 안에 있는 달의 개시 조각상은 판에서 옮기겠다고? 아니, 아무리 너라도 쉽지 않을 거야. 뭐? 정말로 희시섬의 긴기 따오기를 전부 불러올 수 있어? 족제비는 온 집안이 나서도 소용없다고? 우와, 엄청 시끌벅적하네. 보물사냥 족제비랑 새가 말다툼을 하고 있잖아. 정확히는 범행 계획을 짜는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고요. 다만 제 공범들이 제안하는 방법이 너무 직접적이라. 그래, 온 천지가 네 친구라는 건 알겠어. 대체 그런 말투는 어디서 배워온 거니? 팔이 쇠로 된 모자 쓰고 키 작은 여자가 이렇게 툴툴거렸다고? 네가 그 말투가 좋다면 상관없지만 그 아가씨에게 너무 많은 걸 따라 배울 필요는 없어. 알겠지? 이제 여기 두 분과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시만 조용히 해주렴. 새가 진짜로 조용해졌어. 우와,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다니 좋겠다. 나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어. 페이몬, 장담컨대 당신은 이 힘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오해하셨군요. 이 힘이 재앙을 불러오거나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아니, 사실 어지럽긴 하지만요. 동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을 땐 무척 기뻤지만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동해요. 저도 제어할 수 없죠. 그러게. 그 생각을 못했네.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 힘이 제어가 안 된다는 건... 전에 누가 그러더군요. 숲속에서 새소리를 들으면 주변이 고요하게 느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요. 하지만 전 어디서도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숲에서는 늘 들고양이, 토끼, 서리뿔 사슴, 갈기호 소리, 긴기 따오기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죠. 누가 누구의 둥지를 망가뜨렸는지, 어디 나무까지의 품질이 가장 좋은지 같은 이야기요. 그렇구나. 역시 그런 능력은 사양할래. 아침에 새 지저귀는 소리에 깨는 건 기분 좋지만 정신없는 수다에 시끄러워서 깨면 기분이 엉망일 거야.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아침에 참새들이 어느 집 물컵이 목욕하기 가장 좋은지 토론하는 소리가 안 들리면 어색할 정도예요. 고마워. 중요한 일을 잊을 뻔했네. 그래도 이제 여행자가 있으니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방법은 쓰지 않아도 될 거야. 괜찮아요. 당신 한 명이면 충분하니까요. 당신의 지혜라면 산대에 달을 읊는 사자가 차가는 달의 거울로 만든 밀폐 보관실을 여는 것쯤은 손쉬울 거라고 믿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당신에겐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같이 가시죠.
도착했어요. 앞에 보이는 게 바로 달의 계시 조각상이 보관된 차가는 달의 거울이에요. 엄청 진귀한 조각상인가 보네. 이렇게 철통같이 잠가두다니. 안에 이상한 장치라도 있는 거 아니지?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화살이 슉 하고 날아온다든지. 미리 이 아이를 보내 확인했으니 안심하세요. 여기에 그런 위험한 장치는 없어요. 보물사냥 족제비라. 그럼 믿을만 하지. 맞아요. 무언가를 한 번 부탁할 때마다 내야 하는 보수가 모라 한 입씩 더 올라가죠. 보수 협상까지 한다니. 역시 보물사냥 족제비야. 아니지, 라우마를 도와서 달의 계시 조각상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름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보물수 족제비로 하자. 히히, 나는 날 수 있지롱. 못 잡을걸? 그만 손님 앞에서 무례하게 굴지 말렴. 달의 계시 조각상을 꺼내려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위치에서 동시에 장치를 조작해야 해요. 두 분은 저쪽에 있는 장치를 부탁드려요. 이쪽은 제가 맡을게요. 그건 걱정 마세요. 저는 하늘에도 눈이 있답니다. 저 아이가 제게 당신의 위치와 앞에 있는 장치를 알려줄 거예요. 제 지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두 분은 저쪽에 있는 장치를 부탁드려요. 이쪽은 제가 맡을게요. 이제 달의 계시 조각상을 꺼낼게요. 갈 곳을 정하셨나요? 아니면 풀밭에서 잠깐 쉬어... 이 달의 계시 조각상 엄청 크네. 확실히 새나 족제비는 꺼낼 엄두도 못 냈겠어. 게다가 이렇게 큰 거울에 잠겨있기까지 하고. 라우마, 이거 혹시 엄청 값 나가는 물건이야? 모라로 따지면 큰 액수는 아닐 거예요. 조각 기술도 조악하고 재료도 이곳에서 흔한 석재니까요. 하지만 당시의 달을 읊는 사자나 지금의 서리달 아이에게는 천금의 가치를 지닌 물건이에요. 이 달의 계시 조각상이 실존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관련 문헌과 기록의 신빙성이 높아지니까요. 어쨌든 헛걸음은 아니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차가는 달의 거울은 당신에게 큰 걸림돌이 되지 않네요. 이 아이도 당신이 장치를 다루는 솜씨에 무척 감탄한 것 같아요. 라우마, 얘가 뭐래? 여행자의 보물 캐는 실력이 자기가 본 사람 중에 최고라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세상 모든 보물 상자를 열어보고 싶다네요. 다음에 못 여는 보물 상자가 있으면 부탁하러 올게, 레어. 가버렸어. 반박할 기회도 안 주고. 걱정 마세요. 매일 모라를 물고 창밖에 찾아와서
보물 상자를 찾으러 가자고 조르진 않을 거예요. 한밤중에 방에 불쑥 나타나서 자물쇠를 못 열겠다고 푸념하지도 않을 거고요. 으에, 오늘 밤엔 문단속을 잘해야겠어.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그냥 말이 조금 많을 뿐이죠. 이제 돌아갈까요? 곧 저녁 시간이에요. 참, 이 조각상을 어떻게 서구까지 운반할지도 고민해봐야겠네요. 아무래도 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야겠어요. 좋아요. 달의 계시 조각상은 여기 두도록 하죠. 이렇게 평범하게 둬도 되는 거야? 난 엄청난 일이라도 벌어질 줄 알았어. 이것도 결국은 평범한 유물에 지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초월적인 힘 같은 건 없죠. 이것의 가치는 이 안에 숨겨진 이야기에 있어요. 그 이야기를 발굴하고 검증하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저의 일이랍니다. 그렇구나. 아무튼 이 커다란 조각상을 무사히 가져와서 다행이다. 감사드려요. 고단하셨을 텐데 동물 친구들이 숲에서 갔다 온 열매 좀 드셔보세요. 갈증이 풀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리한 부탁이 있어요. 갑작스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해요. 두 분은 교우 관계도 넓어 보이고 여러 비밀스러운 장소에도 가보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나중에 서리다라이에 관한 서적을 발견하면 저에게 잠깐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필서에서 서고에 채우고 싶어서요. 서리다라이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이거 진짜 맛있다. 우리가 평소에 먹던 거랑은 완전 달라. 숲에 오래 산 아이들이니 어디 열매가 맛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답니다. 마음껏 드시라네요. 이 아이는 숲에서 열매를 가장 잘 찾는 새인데 바로 가서 더 따오겠대요. 진짜 맛있어. 부탁할게. 라우마, 우리 왔어. 그러게, 상자랑 잡동사니가 엄청 쌓여 있어. 뜯은 것도 있고 안 뜯은 것도 있고. 여기 서고 아니었나? 저기 라우마가 있어. 보물사냥 족집이랑 얘기하는 건가? 무슨 곤란한 일이라도 생겼나? 빨리 가보자. 그렇긴 하지만 당장은 급한 발굴 일도 없으니 당분간은 여기저기 캐지 말아주렴. 알겠지?
그렇다구나. 자, 여기 모래 한 입 줄게. 지난번 그 보물사냥 족제비네. 무슨 얘기지? 또 유물이라도 발견했나? 안녕하세요, 여행자 페이몬. 서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니요, 단지 이 아이를 조금 훈계하고 있었어요. 요즘 너무 흥분한 나머지 주변에 자꾸 폐를 끼쳐서요. 지난번 달에 계시 조각상을 되찾은 후로 보물찾기에 더 열의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틈만 나면 찾아와서 언제 또 보물찾기를 하냐고 재촉했죠. 이미 서구에 연구할 책과 유물이 충분해서 당분간은 밖에 나가서 탐색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해줬지만 네, 그런데 이 아이는 유물이 뭔지 몰라서 조금이라도 값져 보이는 건 전부 판에서 가져오고 말았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냈지만 이미 파는 물건들은 제가 어떻게든 처리해야죠. 죄송해요, 두 분. 오늘은 제가 함께 다니지 못할 것 같네요. 이 상자에는 뭐가 들어있었더라? 그 책을 어디에 뒀더라? 이 상자에는 뭐가 들어있었더라? 요즘 왜 이렇게 뭐가 안 풀리지? 잠을 못 자겠네 진짜.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이노님. 안 풀린다라는 말 속에는 풀린다가 들어있잖아요. 곧 풀리는 차례가 올 거예요. 그래? 이네파 어째 돌아온 뒤로 위로가 는 것 같다. 여행자한테 배운 거야? 감사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얼른 쉬러 가보세요. 이 분류 로봇들은 제가 검사하겠습니다. 전부 스패너로 머리를 한 대씩 쥐어박아줄 거야. 말썽 피우는 괘씸한 녀석이 누구인지 볼 거라고. 여행자랑 페이몬? 너희구나. 아이노, 이네파, 안녕? 이게 얼마만이더라?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이게 다 어젯밤에 잠을 설쳐서 그래. 아무튼 너희를 보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어. 보세요. 안 풀린다라는 말 속에 풀린다가 들어있죠? 골칫거리로 기분이 안 좋았지만 꿋꿋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니까 바로 두 분이 나타나서 기분이 나아졌잖아요. 즉, 안이 지나가고 풀린다의 차례가 온 거죠. 그런가? 은근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기도. 아이노,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 고민거리가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요즘 누가 자꾸 밤중에 공방 밖에서 싸워대서 뚝딱거리는 소리에 잠을 설치고 있거든. 심지어 어젯밤에는 공방 안까지 들어왔다니까. 공방 이름이랑 잘 어울리는 소리일지도? 아니지. 대체 누구야? 위험한 놈들 같은데? 평범한 보물 사냥단이니 안심하세요. 우인단의 물건을 훔쳐서 쫓기고 있더군요. 뭐? 보물 사냥단? 우인단의 주머니에까지 손을 대다니. 여기 애들은 배짱이 좋네. 아니지.
어쨌든 밤중에 난동을 부리다니 용서할 수 없어. 이네파가 없을 땐 공방에 숨어서 놈들을 저주하는 게 다였지만 이제는 이네파가 돌아왔다 이 말이야. 응? 본때를 보여주겠어. 제가 이미 어젯밤에 다 청소했습니다. 더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노님. 역시 이네파가 최고야. 대단하다 이네파. 그럼 문제는 다 해결된 건가? 잠을 설치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오늘 아침에 내 채굴 부하가 또 고장나 버렸어. 쓰레기 더미에서 쓸만한 물건을 발굴해내는 보물단지 같은 녀석들인데. 너희도 대단하구나. 칭찬은 너도. 이 안에 배신자가 하나 숨어있다고. 오늘 아침 분류 로봇이 몇몇 쓸모없는 물건을 주워왔습니다. 비율로 계산해볼 때 어느 한 개체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어젯밤 그놈들이 망가뜨린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내 부하가 이유도 없이 고장날 리가 없잖아. 그럼 그 녀석들한테 물어내라고 하자. 일단은 나쁜 부하를 찾아내서 뭐가 문제인지부터 확인해보고. 어떻게 찾게? 매사운 눈빛으로 관찰하는 거지. 압박감을 느끼면 캥기는 게 있는 녀석은 절로 식은땀이 날 거야. 심리 공세인가? 그치만 얘네도 땀을 흘려? 통 안 되면 하나하나 방으로 끌고 가서 신문해야지. 그러면 불공평하잖아. 나머지 둘은 부지런하고 착한 부하인데 못된 부하랑 똑같이 분해당하면 억울하지 않겠어? 알겠어. 이봐 너희 셋, 들었지? 잘못한 로봇은 다른 친구까지 곤란하게 하지 말고 자수해. 그러면 어떻게 하지? 정상 참작해줄게. 완전 집중했는데? 뭐 좀 알아챈 거 있어? 누가 봐도 오른쪽이 이상하잖아. 오, 오른쪽 저 녀석 말이지? 우리의 심리전이 통했나봐. 저 녀석 좀 잡아줘. 아이노, 이네파! 잡아왔어. 빨리 검사해보자. 외관 일체 정상. 외부 공격으로 고장이 생겼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설마 진짜로 코어 문제인가? 한번 뜯어봐야겠어. 도망간다! 얼른 쫓아가자! 저건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커졌지? 아니요, 저건 이미 폐기된 분류 로봇입니다. 서로 연결될 수 있다니 놀랍네요.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아무래도 단순한 고장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일단 빨리 저 녀석을 붙잡자. 저 녀석을 빨아들여! 어휴, 드디어 잡았네. 이젠 나도 궁금해. 이 부하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무식하긴. 에? 너 말도 할 줄 알아? 아이노, 원래 이런 거야? 말도 안 돼. 채굴 부하에 말하는 기능을 넣긴 했지만 전부 사전 설정한 음성뿐이고 얘네가 이네파 같은 자아를 가지는 건 불가능해. 코어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지만 소통이 가능해 보이는데? 코어가 업그레이드 된 건가? 왜? 그건 알아서 뭐하게? 우와, 얘 성격 좀 봐.
꼭 우리가 지한테 잡힌 것처럼 구네? 그래서 뭐? 너희들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싹 다 잡아다가 메로피드로. 메로피드? 그게 어디죠? 그게 그러니까 뭐라? 메로피드 뭐더라? 메로피드 요새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기도. 뭐야? 만나자마자 숙녀의 사생활을 캐묻다니 실례잖아. 야, 숙녀는 무슨... 넌 쓰레기 분리 로봇이잖아. 숙녀 맞거든. 이상해. 어떻게 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녀석은 분명 원래 있던 채굴부하가 아니야. 응, 분해해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야겠어. 내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 저지. 나도 여자거든. 여자여도 안 돼. 죄송합니다. 아이노님은 한번 흥미가 생기면 정신이 팔리셔서요.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내실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내일 이 시간에 공방으로 다시 찾아와 주세요. 그럼 시작한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이노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여기 하늘은 저번에 왔을 때처럼 음침하네. 공기도 끈적끈적한 게 습하고 어두워. 저번에 왔을 땐 자세히 못 둘러봐서 높은 탑이 있었던 것 정도만 기억나. 이번엔 제대로 구경해보자. 어? 저건... 아,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한 게 아니라면요. 그럼 사교상의 인사치레는 넘어가죠. 종야의 묘지의 하늘은 늘 밤처럼 보이니 시간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을 겁니다. 플린스를 만나서 다행이야. 여긴 너무 어두워서 아는 사람이 없었으면 무서웠을 거라고. 걱정 마세요. 이곳은 제가 머무는 곳이자 등지기의 무덤. 조금 어둡긴 해도 안전합니다. 그나저나 여긴 가끔 찾아오는 동료와 저를 제외하면 방문객이 거의 없는 곳인데 두 분께서는 어쩐 일로? 네가 사는 곳을 구경하고 싶어서 왔어. 저번에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거든. 그렇군요. 종야의 묘지의 묘지기로서 이 섬에 잠든 모든 요령을 대신해 두 분을 환영합니다.
그럼 여기에 진짜로 유령이 있어? 네, 보셨겠지만 이 섬에는 곳곳에 묘비가 있습니다. 여길 유령이 사는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오히려 더 무서워졌어. 죄송합니다. 모처럼의 손님이시라 마땅히 받아야 할 환대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생각해보니 평범한 사람이 유령에 대한 공포를 억누르기란 어렵겠군요. 그래도 부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인사가 서툴고 고지식한 면이 있지만 이 섬의 유령들은 기본적으로 온화합니다. 저와도 서로를 간섭하지 않으며 잘 지내고 있죠.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밖에 있는 시간을 줄이시길 권장드립니다. 유령들은 실내에 거의 들어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모처럼의 방문에 즐길 거리가 줄어들겠군요. 섬에 있던 야영지는 대부분 철거됐지만 등대가 하나 남았습니다. 광란의 사냥과 등지기의 수많은 전투를 지켜봐온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물이니 볼만하실 겁니다. 섬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더라. 근데 등대라면서 왜 불이 안 켜져 있는 거야? 오랫동안 보수되지 않은 데다 연료도 부족하거든요. 섬이 황폐해지며 관리에 더욱 차질이 생겨서 이제는 인력을 투입한다 한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때 이 등대는 섬으로 가는 등지기들의 길을 밝혀주었지만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 영원한 잠에 들었죠. 아니, 다소 부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군요. 지금도 가끔 뛰쳐나와 허공에 대고 생전의 말버릇을 읊조리곤 하니까요. 두 분은 섬의 어둠에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 조명 삼아 등대를 밝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차가운 밤 홀로 걸을 때 멀리서 빛나는 등불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는 저도 잘 알죠. 등대는 등지기의 역사를 지켜본 중요한 존재지만 웅장한 자태를 뽐내다 발해어가는 건축물처럼 지금은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등지기가 그것을 등한시했다기보다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등대를 밝히려는 것이지 부수려는 게 아니니 괜찮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두 분께 도움이 되면 좋겠군요. 북쪽에 있는 오래된 야영지에 등대에 예비 연료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거면 한동안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저에게 볼 일이 생기면 북쪽에 있는 지하실로 와주십시오. 거기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도 급한 일이 끝나면 바로 합류하겠습니다. 역시 섬에 묘비가 엄청 많네. 게다가 전부 오래돼서 글씨도 못 알아보겠어. 여긴 너무 어둡고 답답해. 저기 유령이 있는 것
유령이 주의를 끌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조용히 연료만 챙겨서 가자. 어둡고 무서워. 놈들이 날 지켜보고 있어. 아휴, 왜 이제 왔어? 빨리 연료 좀 옮겨. 곧 우리가 등대 설 차례야. 이 유령. 참나 떨기는. 이 겁쟁아, 그래서 등지기라고 할 수 있겠냐? 다 챙겼으면 가자. 가는 길에 귀신 얘기나 들려줄까? 귀신 이야기를? 아니, 그보다 쟤 지금 우리 놀리는 거지? 푸른 등불이라고 들어봤어? 너도 알다시피 밤길을 걸을 땐 뒤를 돌아보거나 발만 보고 걸어서는 안 돼. 똑바로 고개를 들고 전방 응시해야지. 광란의 사냥이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놈들은 우리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거나 가장 취약해진 때를 노려. 그래서 밤중에 혼자 걷는 건 위험하지만 가끔은 푸른 등불을 마주칠 수도 있어. 운이 좋으면 말이야. 광란의 사냥을 만나거나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으면 푸른 등불이 나타나. 그땐 반드시 그 등불을 따라가야 해. 나도 그게 뭔지는 몰라. 할아버지는 그게 고대 노드크라이의 요정이거나 광란의 사냥을 증오하는 전사의 영혼일 거라고 하셨어. 아무튼 그 푸른 등불의 역할은 우리 등지기랑 똑같아. 그러니까 등지기장이 섬에서 그걸 모시는 거겠지. 아, 수다 떠는데 정신 팔려서 연료 옮기는 걸 깜빡했다. 이 연료라면 우리가 가지고 왔잖아.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난 돌아가서 연료를 옮겨야겠어. 나중에 보자고 겁쟁이 친구. 곧 내가 등대를 설치하고. 다 왔어. 연료 주입구를 찾아서 연료를 넣어보자. 됐다. 등대가 켜졌어. 아휴, 이제 전보다 훨씬 안심되네. 탐사를 계속하자. 좋아, 불이 들어왔군. 이제 연료를 옮길 필요 없겠어? 전에 연료를 옮겨야 한다던 그 유령이야. 이번엔 여기까지 왔네. 광란의 사냥이 왔어. 우리의 무덤을 지나며 그들이 왔어. 안개가 우리의 귀와 입을 틀어막았어. 우리는 서로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 저게 무슨 소리야? 광란의 사냥이 왔다니. 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등대로 가. 놈들이 여길 치기 전에 바깥 부대에 신호를 보내야 해. 뭘 멍하니 서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주저하는 사이에 전우가 희생된다고. 설마 신호 보내는 법을 잊은 거야? 그러긴 말했잖아. 등지기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우린 다 죽을 거야. 뼈와 척추가 분리되고.
뭔가 이상해. 주변에 유령들이 다가오고 있어.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게 되겠지. 광란의 사냥이 온다. 어떻게든 해야 해. 우리가 밑에서 놈들을 막을 테니 너는 위로 올라가. 올라가, 신호. 어떻게든. 신호 보내는 법이 기억 안 나면 가서 수첩을 찾아.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고 있는 거니까. 겁내지 마. 겁내지 마. 우리의 실체가 광란의 사냥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줘. 그가 너 얼마나 죽음이 아니야. 죽음, 광란의 사냥, 등대로. 유령이 등대에 모여들었어. 저 유령들의 부탁을 들어주자. 신호 보내는 법이 적힌 수첩을 찾아서 등대를 조작하는 거야. 등대, 희망, 영원한 밤. 등대를 조작하려면 먼저 올바른 방향으로 조준한 다음 신호 규칙에 따라 등의 밝기를 조절해야 된다고 쓰여 있어. 신호 종류는 구조 요청, 경보, 안내, 호출, 안전 이렇게 5가지야. 경보 신호 설명은 잘 안 보이니까 다른 걸 시도해보자. 노드크라이에서 동물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땐 저를 찾아오세요. 갈 곳을 정하셨나요? 아니면 풀밭에서 잠깐... 이러면 됐겠지? 유령들의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러 가보자. 두 분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유령들이 등대를 에워싸고 있길래 여길 막지 말고 물러나라고 한참을 설득했습니다. 등대에 불빛이 반짝이는 걸 보곤 일제히 떠나더군요. 무서웠어. 우리를 막 둘러싸더니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저도 느꼈습니다. 이곳은 원래 날아가는 새와 둥지 속 벌레 그리고 저를 제외하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거의 없어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한 곳입니다만 방금은 갑자기 모든 유령이 움직이더군요. 등대 때문일까요?
등대로 신호를 보내라고 요구했단 말인가요? 제 기억상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을 위협하거나 해친 적은 없었습니다. 즉, 등대의 불빛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심상치 않군요. 그동안 섬의 유령들은 한 곳을 떠돌며 생전에 하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등대를 주시하고 있어요. 유령은 비록 모호한 형체뿐이나 그들이 특정 장소에 강렬한 의지를 품으면 저도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향하는 곳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재능이랄까요. 저들의 현 상태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짚이는 바가 있습니다. 유령은 영혼의 메아리입니다. 죽는 순간 상념과 기억 일부가 모종의 이유로 짐에게 스며들지 않고 지상에 남게 된 거죠. 등대가 바로 이 등지기 영혼들의 기억 속 무언가를 강렬하게 끌어당기는 매개체가 아닌가 싶군요. 등대가 다시 켜지면서 그들의 기억이 되살아났고 그래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인 겁니다. 두 분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등대는 과거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상선과 등지기 함대의 길을 안내하고 근방에 있는 광란의 사냥의 상황을 알려주었죠. 이곳이 묘지로 변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희망과 온기, 이것이 바로 등대의 상징이자 등지기들이 노드크라이에 가져다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역사적 의미가 가득한 이 등대는 수십 년 전 광란의 사냥과의 전쟁 속에 불이 꺼지고 말았죠. 저희 내부 기록에 따르면 그 전쟁으로 섬에 주둔 부대 9할이 희생되었으며 당시 등지기장은 외부로 경보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구조 요청 신호 말고 경보 신호를 보냈다고? 네, 그 신호는 근처의 상선과 등지기 순찰 함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그들도 전투에 휘말렸을 테죠. 그러나 반대로 그 신호는 섬에 있던 부대가 구조될 기회 역시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등지기의 맹세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와 뼈를 연료 삼아 삶이 죽음을 넘어서게 하리라. 이 맹세는 한 가지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생존력이 높은 개체를 우선적으로 보호해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죠. 광란의 사냥은 끝이 없고 등지기의 수는 한정되어 있기에 희생당하는 쪽에는 잔인한 원칙이더라도 대부분 기꺼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건 구조 요청 신호인데 사실 유령들은 경보 신호를 원했던 걸까? 실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섬에 남은 건 기억의 투영일 뿐이죠. 두 분이 무엇을 하든 영향을 받는 건 과거의 기억일 뿐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많이 걱정되시나 보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같이 그들을 찾으러 가시죠. 참, 앞으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더라도 너무 괴념치 마십시오. 자, 등대가 켜졌어. 광란의 사냥이다. 습격이야. 무기를 들어.
우리는 피와 뼈를 연료 삼아 어디로 가시는 거죠? 삶이 죽음을 넘어서게 하리라. 답을 듣긴 어렵나. 늦었어. 이제 와서 구조 요청을 보낸들 아무 의미 없다고. 북쪽에서 피라미다 성의 지원군이 온다고 해도 우리처럼 광란의 사냥에 삼켜지고 말 거야. 북쪽이군. 저기 있다! 유령들이 바닷가에 모여 있어! 전투가 있던 그날 지원군이 왔다면 여기로 상륙했을 겁니다. 두 분 본디 유령과는 이성적인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들과 이야기할 때는 마음에 닿을 만한 중요한 정보만 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죠. 저는 등지기로서 이들을 대하는 게 익숙하니 함께 가되 협상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오지마. 우리를 구할 생각 말라고. 지원군이 곧 올 겁니다. 이미 늦었어. 놈들은 너무 빠르고 우린 여기서 놈들과 함께 묻힐 거야. 이곳이 우리의 무덤.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돼.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 구해줘. 버티기 힘들어. 다들 희생당했어. 더는 희망이 없어.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제발 구해줘. 푸른 등불을 밝히자. 그게 놈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줄 거야. 푸른 등불도 이미 떠난 영혼을 데려올 순 없습니다. 등을 밝히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 등불이 광란의 사냥의 잔당을 처리할 수는 있겠으나 당신들을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릴 구하지 마. 오면 안 돼. 아니야.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우릴 구해줘. 저게 대체 무슨 소리야? 도와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 불쌍한 영혼이여.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원군이 와서 괜한 목숨을 잃지 않길 바란 겁니다. 그래서 전설 속 푸른 등불에 희망을 건 거죠. 이 섬에 확실히 그런 등이 있긴 합니다. 절망 속에 찾은 마지막 희망이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이제는 쓸모가 없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죽는 순간 느꼈던 끝없는 고통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이들을 위로할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우리는 하늘의 눈보라를 걷어내고 황야의 돌풍을 불러오리라. 우린 맹세를 했어. 끝까지 싸워야 해. 남이 오기만을 기다릴 순 없어. 여긴 우리뿐이야. 무기를 들어. 우리는 등지기 끝없는 서론에서 꺼지지 않는 희망을 지키는 자. 잠깐만, 플린스! 다시 기운을 차린 것 같아! 이들은 과거가 남긴 기억의 투영입니다. 기운을 차린 것은 이 영혼들이 아니라 그때의 전투에서 마지막까지 싸운 등지기죠. 인간의 눈에는 늘 많은 것이 비칩니다. 무척 복잡하고 또 아름다운 것들이요. 죽음을 앞둔 슬픔과 미련, 평온한 삶에 대한 갈망, 그리고 절망 속에서 터져나온 용기까지. 여행자, 당신이라면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런가요? 모험가의 정신이 느껴지는 답변이군요. 저는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영웅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죽음을 잊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요. 영혼의 기억과 상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흩어져 지맥으로 돌아가겠지만 그게 지금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등지기의 전사들이여, 저는 키릴 추도미로비치 플린스, 과거 전장에 누운 그대들의 시신을 수습한 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경의를 담아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할 의식을 치르려 합니다. 이 불꽃을 봐주십시오. 이제 방황을 멈추고 무덤으로 돌아가 편안한 잠을 청하시기를. 깊은 땅 속에서 옛 고향과 함께 잠들어 지맥의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진 거야? 기억과 상념 일부가 흩어진 겁니다. 남은 부분은 원래 상태로 돌아갈 거고요. 저에게 있어 그들은 가슴에 새겨야 할 전사이자 다정한 이웃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름은 거의 몰랐었는데 조금 전에 짧은 교류로 그들의 기억 일부가 제 불꽃에 남았습니다. 계속 연료를 옮기고 푸른 등불 이야기를 하던 사람의 이름은 아이모, 그 사람이 계속 부르던 동료의 이름은 에투라는 것도 알게 됐죠. 섬에 있는 많은 유령이 등대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아이모 씨와 같은 변화가 있을진 미지수지만요. 계속 탐사하실 계획이라면 동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들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서요. 영광입니다.
진짜 이상하네. 분명히 노드크라이의 평범한 기계 코어를 사용했는데. 아이노, 이네파, 우리 왔어. 여러분, 어서 오세요. 고장의 이유는 밝혀냈는데 오히려 의문이 더 많아졌어. 왜? 고장난 로봇의 코어가 아이노님이 원래 사용했던 코어가 아니라 폰타인 태엽 장치의 코어였거든요. 코어가 바뀌었단 얘기야? 그럼 원래 코어를 다시 찾아와야 하나? 그럴 필요는 없어. 원래 코어도 내가 쓰레기에서 분리해온 평범한 거니까 100개는 더 잃어버려도 돼. 문제는 지금 이 코어야. 기술력이 너무 높아서 나조차 모르겠는 기능이 잔뜩 탑재되어 있어. 진짜?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건가? 이네파처럼? 모르겠어. 다만 심각한 폭발을 입은 적이 있는지 대부분의 모듈이 손상되어 있는데 내가 고칠 수 있는 곳이 없어. 아이노도 못하는 게 있구나. 이 코어는 폰타인산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관련 지식 없이 단기간 내에 다루기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수학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야. 응? 손상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기호를 발견했지. 샤라는 글자였어. 샤? 그게 얘 이름인가? 그건 아니겠지만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야. 코어 가장 깊은 곳에서 찾아낸 글자거든. 가장 보호받는 곳에 있어서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지. 가장 보호받는 곳? 만약 제 코어가 손상되는 날이 온다면 저도 아이노님에 관한 데이터를 그런 곳에 보관할 겁니다. 이네파, 네 코어는 망가질 일 없으니까 그런 불길한 소리 하지 마. 단순한 가정일 뿐이에요. 됐거든? 빨리 따라해. 퇴퇴, 허이허이. 이렇게요? 그래. 휴. 어쨌든 이 코어 깊은 곳에 아직 의미 있는 데이터가 더 남아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데이터야, 내가 전부 보내줄게. 하나도 빠짐없이. 되게 신기한 코어네. 근데 이런 게 어쩌다가 채굴부화 안에 들어간 거지? 바로 그거야. 그게 바로 제일 큰 의문점이지. 누가 언제 그랬는지는 몰라도 파손된 후에도 여전히 연구 가치가 있는 이 코어를 채굴 부하의 기존 코어랑 바꿔치기 한 거야. 축하해. 가능성이 제일 높은 답을 찾아냈네. 얘가 고장나기 전날 무슨 일이 있었어? 우인단머리가 보물사냥단을 쫓아 공방에 들어왔었잖아. 이 코어는 보물사냥단이 우인단한테서 훔쳤던 게 아닐까? 급한 마음에 이걸 채굴 부하한테 넣고 채굴 부하의 코어를 넘긴 거지. 어때? 말이 되지 않아? 이네파, 나 똑똑하지? 물론이죠. 이건 아이노님의 추측에 불과하지만 저도 비밀의 집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얼마 전 산드로네의 부대가 스네즈나야로 돌아오는 길에 화물을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도난 품목은 불명이나 범인은 3인조 보물 사냥단이었죠. 우두머리는 백발의 후드를 쓴 여성이고 나머지 둘은 분홍머리와 남보라색 머리의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 배짱 좋은 녀석들의 정체였나? 최근 들어 활동하기 시작한 무리인데 비밀의 집은 다른 곳에서 도망쳐온 자들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크게 신경 쓸 건 없어. 야오다도 대수롭지 않은 놈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게. 진짜 걔네가 두고 간 거면 분명히 다시 찾으러 올 거 아니야. 그래. 하는 거 봐서 괜찮으면 크롱카키를 줄 수도 있어. 하지만 태도가 불량하면 이네파가 배 터질 때까지 도넛을 먹여줄 거야. 걔네가 몰래 와서 코어를 훔쳐가면 어떡해? 응? 그것도 다 예상했지. 그래서 오늘 바로 얘를 숨겨두려고. 이네파, 꼬마
샤샤랑 다른 애들을 불러줘. 짜잔! 폐기된 책을 부하들 사이에 샤샤를 숨겨둘 거야. 네가 뭔데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 어쨌든 너도 불릴 이름은 있어야 할 거 아냐. 롱부루? 그 이상한 이름은 뭐야? 그것도 네 데이터 페어에서 찾은 거야? 전혀 숙녀답지 않은데. 오! 성으로 쓰면 그나마 괜찮겠네. 그럼 정한 거다. 샤샤 롬브로. 불만 없지? 불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어. 그러게 누가 마음대로 남의 집에 들어오래? 앞으론 여기서 열심히 일해. 완전 싫은가 봐. 아니요, 이 개체에는 좋고 싫은 감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코어가 이미 망가졌으니까 이 녀석의 말이나 말투는 데이터 페어에 남아있는 정보를 단편적으로 모방한 것에 불과해. 만약 샤라는 글자가 나타내는 게 어떤 인물이라면 지금 샤샤는 그 사람의 말투를 흉내내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구나. 자, 이 얘긴 여기까지 하고 하던 일로 돌아가자. 샤샤를 숨기는 거야. 여행자, 네가 한번 해볼래? 엄청 재밌을걸? 여행자, 네가 한번 해볼래? 엄청 재밌을걸? 잘했어. 너도 엔지니어의 재능이 있구나. 고마워. 덕분에 더 굉장한 채굴 부하가 생겼네. 샤샤, 앞으로 열심히 하는 거다. 월급도 줄게. 누가 그런 건 할래? 성질하고는. 자, 여기 꽃 하나 달아줄게. 착해져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귀여웠네. 참, 여행자 페이몬. 나중에 필요 없는 재료를 주우면 이리로 가져와줘. 나사나 너트 같은 거 말이야. 그러면 그걸로 꽃을 만들거나 제어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거든. 물론 그냥 해달라는 건 아니야. 매일 오고 싶어질 정도로 두둑이 챙겨줄게. 콜? 안 풀린다라는 말 속에는 풀린다가 있다는 이내 포말이 맞았어. 참고 견디니까 풀리는 상황이 오네. 너희의 여정도 분명 마찬가지일 거야. 주세요. 주세요. 어디까지 기계가 되어버리면 이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지. 주세요.
주세요. 머리까지 기계가 되어버리면 아이노다! 히히! 여기서 뭐해? 너희구나! 놀고 있었는데 마침 잘 왔어. 같이 놀래? 당연히 같이 놀지. 이네파는 나랑 노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응? 근데 이네파는 어디 있어? 저기. 살려주세요. 이건 이네파가 제일 좋아하는 뚝딱뚝딱 아이노의 비행이야. 이걸 가지고 놀면 시야도 넓어지고 관절도 풀어진대. 살려달라는데? 저건 그냥 재미를 위한 연출이야. 못 믿겠으면 봐봐. 이네파, 집에 가자. 싫어요. 더 할래요. 살려주세요. 아이노다! 히히! 여기서 뭐해? 너희구나! 놀고 있었는데 마침 잘 와. 당연히 같이 놀... 응? 저기! 살려주세요. 이건 이네파가 제일 좋아... 살려달라는데? 저건 그냥 이네파! 집에 가자! 싫어요. 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대충 다 됐네. 이제 남은 건 이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건데. 네, 화석화된 고목 씨앗이나 동물뼈 화석, 형형색색의 돌부터 누가 묻어둔 저금통, 소원 상자, 사진이 담긴 편지까지 있어요. 보물사냥 족제비가 생각하는 진귀함은 저희의 진귀함과 개념이 다르거든요. 조금만 신기하면 다 가방에 넣어버리고 말죠. 씨앗이나 돌이야 그렇다 쳐도 저금통이나 소원 상자는 누가 나중에 다시 파내려고 일부러 묻은 걸 텐데 걱정이에요. 감사하지만 차분한 성격의 보물사냥 족제비를 불러놨으니 괜찮아요. 그 아이가 물건들을 원래 자리로 가져다 놓을 거예요. 어쨌든 선의로 한 행동이었으니 본인에게 직접 되돌려 놓으라고 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치만 새로 부른 보물사냥 족제비가 걔한테 다 말해버리면 어떡해? 그 아이는 무리 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 다니길 좋아해서 서로 마주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주의력이 금방 옮겨가는 편이라 보름만 지나면 자기가 뭘 파냈는지도 잊어버릴걸요. 말이 통하고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이해하게 됐어요. 사람끼리 친구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 동물을 잘못 이해하곤 해요. 인성이라는 단어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모두 담긴 데 비해 야성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맞아요. 만약 늑대나 사슴이 책을 쓴다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죠. 다만 저에게는
인성도 야성도 전부 평범한 성격일 뿐이에요. 인간이든 짐승이든 용감할 때나 두려워할 때가 있고 탐욕이나 분노에 사로잡힐 때도 있죠. 성공하면 기뻐하고 실패하면 낙담하고 인간도 짐승도 다르지 않아요. 전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에서 형성된 성격이죠.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과 짐승이 서로 말이 통한다면 세상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결국은 의미 없는 공상에 불과하지만요. 세상에는 어떤 상황에도 자연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악인들은 설사 학살 대상과 말이 통하더라도 방어쇠를 당기는 손놀림이 조금도 느려지지 않겠죠. 착하지. 너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그들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더는 누구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테니 안심하렴. 말이 길어졌네요. 저는 다시 보물들을 분류해야겠어요. 보물 사냥 족제비와 약속한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으니 분류를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여기에 분리해야 맞겠네. 요즘 쓰레기 더미에서 유용한 물건을 잘 주워오더라. 지능이 높아졌나? 처음부터 너보다 만배는 높았거든. 지능보다 버르장머리가 더 빨리 자라네. 너 계속 그러면 그 꽃 떼어버린다. 네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게. 안 돼! 이건 그냥 꽃이 아니야! 지난번에 내가 달아준 꽃이잖아. 아무튼 안 돼! 왜? 이건 내 지혜의 꽃이란 말이야! 주세요.
또 보고서를 3개나 썼습니다. 숨 좀 돌려야겠어요. 당신도 모험가 길드에 보고서를 제출하시나요? 당신도 저처럼 운이 별로 좋지 않으시군요. 이 끝없는 보고서 업무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옛 노드크라이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보고서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나열하는 건 정말 고역입니다. 돌아가서 또 보고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니, 필요성을 생각하면 쓰는 게 맞겠죠. 저는 조금만 더 여기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요. 또 보고서를 당신도 모험가 길드에 그거 참 이 끝없는 보고서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한마디로 요약 아니 저는